네, 주식 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금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 반등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도 고점까지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또 계좌를 살려줄 전략 이 시간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전문가님의 나침반은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고 또 과도했던 외국인의 매도로 괜찮은 가격대에 놓여져 있으며 또 기관의 매집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김원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반도체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번 주 반도체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목소리가 많이 언성이 높아졌었죠.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도체 섹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또 그것을 증명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전일 미증시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마이크론이 이제 공장을 추가로 증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공장 부지 건설 현장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도 참여해가지고 삽을 떴죠. 그 기념식 행사 갔을 때 이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 상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미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마이크론처럼 좀 증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결국에는 무슨 내용을 불러일으키느냐, 결국엔 반도체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설을 해야 된다. 반도체를 지금 예전에 우리 반도체를 쓴다라는 게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스마트 기기, 전자기기, 뭐 이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온갖 산업 현장에서 이 반도체들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다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생산의 50%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50%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결국엔 반도체 시장이 들끓어야 되고 올 하반기 아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게 바로 반도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메가 프로젝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메가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겠죠. 자, 메가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보면 첫 번째 무엇이 있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AI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AI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습 효과들을 보이는 AI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의 사업 성과를 좀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I, 디지털 전환 선도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가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도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피지컬 AI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 번째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지금 변압기 쪽으로 봤을 때 무슨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솔직히 지금 차트가 약간의 좀 조정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차트이기는 해요. 하지만 펀더멘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LS 일렉트로닉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로닉을 자꾸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뭐가 또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전력 설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력 설비의 이런 부분을 건설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이 건설사들은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차트 지금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우리 이제 HBM을 이렇게 D램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HBM이죠. 자, 근데 이것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TC본더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것을 SK 하이닉스와 기술 개발을 성공해서 SK 하이닉스 또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에 수주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자,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 현재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노란색 선에 좀 걸려 있어요. 이 노란색 선 저는 241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딱 지지받고 나서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렇게 반등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과 또는 중기 이동 평균선 61선의 그런 위치가 좀 중요하겠지만 5일선과 21선에 움직이는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겠다. 차트를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한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립니다. 파란색 선 여기 21선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캔들선 사이에 있는 종가단순 5일선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차트가 두 가지가 교차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부터 추세 신호가 포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런 패턴을 보시는 분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맥점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차트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얘네들로 유입되는 그런 수급들도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에서 금융투자, 기관의 금융투자 쪽으로도 이렇게 전환이 되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미반도체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신호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엄청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실적 발표 이후부터 이제 실적을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한미반도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우리가 이제 수혜를 좀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겠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로봇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대칭해 봤을 때 저는 LG CN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LG CNS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를 좀 잡아먹으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LG CNS 우리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이죠. 방송에서 공략해서 높게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간 다시 내려와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LG CNS가 다시 바닥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수급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천천히 조금씩 좀 매집해서 지금 매매 동향 보시면 이미 이렇게 빨간색 숫자로 보이시죠?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사가 지금 현재 LG CNS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G CNS는 믿고 가져가줘도 되는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도 좋다라는 거. LG CNS가 또 로봇 사업도 이제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솔직히 뭐 전력도 전력이겠고 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고 뭐 여러 가지 건드려 볼 만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삼성 E&A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이름이 사명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뭘 하냐? 삼성이 공장을 지으면 이 기업이 먼저 나선다라는 거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자, 호남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뭐 전공정 팹을 짓는데요. 자, 그러면 뭐가 가야 되냐? 결국엔 삼성 E&A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삼성 E&A는 중동의 재개발이래. 중동의 재건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다 보니까 삼성 E&A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보시면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분기 실적 시즌을 비롯해서 주가가 빠르게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이 됐든 뭐 GS건설이 됐든 여러 가지 건설사들 다 지금 좋을 겁니다. 솔직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지금 시장의 섹터가 무조건 반도체가 될 수는 없겠구나, 무조건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섹터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자금 이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유입이 됐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3대 뭐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로도 지금 투자하기에 너무 적절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언급드리면서, 저는 오늘 잠시 후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김은기 전문가님의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재료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주목해볼 섹터로 전력과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전력 관련주로는 LS 일렉트릭 언급해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로는 한미 반도체 언급해 주셨다는 점 하반기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잠시 후에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지금 이 시간 왔다 왕 선생 참여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김원기 전문가님의 시장 브리핑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10분만 함께 하셔도 또 다음 내일장을 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차트 분석까지 무료로 교육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빨리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전문가님, 방금 또 반도체 섹터 공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일단은 제가 아나운서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반도체가 괜찮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좋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밖에서도 솔직히 공략해봤으면 하는 종목이, 또는 아나운서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간 게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 엄청 언급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HLB가 이제 하한가 맞았죠. FDA 관련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번이나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승인이 허가가 안 난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한테는 굉장히 좀 악재인 거고요. 악재죠. 근데 지금 HLB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쪽 공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 종목 하나를 두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흘러간다, 하락한다, 제약바이오는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래도 업종별로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리거킨 바이오, 그렇죠. ABL 바이오, 뭐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강하게 보이는 뭐 한미약품도 있을 거고,
또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게 D&D 파마트 괜찮을 것 같다. D&D 파마트.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종목들로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아직 충분히 승산은 있다. 근데 조금 뭔가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조금 약간 더뎌져서 그런 것뿐이지. 지금 솔직히 반도체나 실적이 있는 애들 담기도 바쁜데 네. 제약바이오 그 기대감 하나를 믿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결국에는 하반기는 빛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이 HLB 하한가는 개별 악재일 뿐 이 네. 제약바이오 전체로 볼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그렇게 봤으면 안심이 좋겠어요. 되네요. 네. 네. 일단 HLB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깜짝깜짝 놀래고 약간 이게 무슨 소리야 식은땀 줄줄 이렇게 흘리실 그렇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에서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보일 수 있는 7월 중순에 7월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공개해야 되는 종목은 바로 반도체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소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화면 좀 보도록 합시다. 왜 오늘 갑작스럽게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 이렇게 또 강한 또 상승이 또 나왔는가? 요거를 좀 우리가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어제 전일 미증시에서 뭐가 있었냐? 마이크론이 뭘 합니까?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투자한다고 2,500억 달러로 이제 반도체 공장 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벌써 이미 반도체 공장을 첫 삽을 뜬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이분이 누구죠? 상무장관이죠? 러트닉 상무장관이죠. 자, 근데 러트닉 이 상무장관이 삼성과 SK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좀 해달라, 확대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HBM을 만들려면 D램이 또 필요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미국이 도대체 뭘 원하길래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왜 자꾸 손을 벌리고 있냐? 자, 그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해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과 TSMC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반도체 수요 아직도 죽지 않았고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반도체 생산의 패권은 미국이 가져와야지만 이게 결국에는 국격이 올라간다. 또는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는 이게 이제 총칼 들고 싸워야지만 이제 무기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강대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장중에 발동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최근엔 매도 사이드카만 봤었는데, 그죠? 좀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오늘은 너가 그래도 사이드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7%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좀 강한 랠리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밤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상장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다가 상장을 시키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물론 더 좋아지겠죠. 많은 투자 자금을 이제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주식이 약간 갈립니다. 미국 쪽에 ADR 그 SK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를 하거나 또는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거나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는 여기서 들어오는 이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금을 충분히 유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런 재료 모멘텀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었던 건 아무래도 역시나 반도체 쪽 시장이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내용 말씀드리고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소개를 좀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역시나 매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전에 조선이나 방산 쪽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만큼의 이런 슈퍼 사이클에서 메가 사이클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딱하니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을 1조 달러 시대로 진입을 했고, 두 번째는 HBM 중심의 메모리 슈퍼 사이클. 결국에는 이 HBM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라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HBM 관련돼서 D램 가격도 더욱더 상승하는 모멘텀이 좀 부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됐다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미 지었는데 뭘 또 바꾸냐. 근데 시대가 AI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잖아.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도 그 효율에 맞춰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 관리도 안 되고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하는 옛날 구시대적인 약간 데이터 센터는 또 넣어야죠. 노후된 건 교체를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서 신식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이 시대가 빨리 앞서 가는 약간 이 AI 시대를 흐름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교체가 이렇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HBM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있고, 예전에는 공기식으로 이렇게 냉각 시스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액침 냉각으로 물에다 담가버리죠. 네. 예,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만큼 많은 수요가 이제 또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일단은 오늘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방송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제가 히든 종목들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송 마무리할 때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 투톱보다 소부장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오름세, SK하이닉스가 0.2%가량의 내림세 보일 때 원익 IPS가 19%, 이오 테크닉스가 10%가량의 상승 흐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신규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무료 리포트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포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왕선생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전략을 세워줄 그 방법 만나보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왕선생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 전문가님께서 지금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간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어떤 포인트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좀 핵심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수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모레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하락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어 올리는 10%에서 한 20% 사이에 그렇게 확 밀어 올리는 약간 하방 경직을 약간 이렇게 주도하는 약간 캔들이 보이면 이때부터 우리는 종목 공격적으로 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다음 주 시장에서 대비를 해야 될 종목으로 우선적으로 갖고 왔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원익 IPS라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원익 IPS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도 많이 공략해드리고 했었는데 오늘도 20% 강세가 좀 나왔어요. 자, 근데 원익 IPS도 진짜 좋을 거지만 원익 IPS 말고도 장비주들 정말 좋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 좀 말씀드릴 건데 화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모든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점점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점점 반도체는 작아지고 이 입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공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전공정에서 이 증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이제 막을 씌우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도체를 이제 막 이렇게 옮기고 쌓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 그 위에 칩 위에다가 이렇게 얇은 초미세 막을 이렇게 씌우는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삼성이고 SK고 마이크론이고 얘네들 반도체 공장에서 증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 따라가야 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이랑 SK가 공장을 짓는다고? 마이크론 니들 공장 짓고 있다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장비주 봐야 되잖아요.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장비주. 그쵸?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 생산 뭐 영역을 구축한다 뭐 한다. 장비주를 일단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만큼 제가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정말 영양가 있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얘는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결국에는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종목이에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일단은 D램의 미세와 핵심 공정에서는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자, 그리고 초미세 보호막 증착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과 SK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실적 있는 애들은 주가 무너져도 믿고 기다려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실적이 약간 악화되거나 뭔가 실적이 부러져요. 또는 적자가 지속이에요. 오래 갖고 가고 싶습니까? 무섭잖아요.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체크포인트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회사의 장비 없으면 뭐라고요? 100조 반도체 공장이 뭐라고요? 올 스톱합니다. 무조건 멈춰야 돼요. 다 멈춘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공장. 그러니까 즉 이 공장에 무조건 새로운 공장이 진다. 호남에 무슨 뭐 어쩐다. 용인 클러스터에 호남 클러스터 어쨌든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이 기업 장비가 무조건 수주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부지를 정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 기초 공사가 일단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장비 수주가 들어갑니다.
이 장비 수주가 되면 이거 장비 만들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이 장비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수주를 기록을 할 겁니다. 먼저 삼성이 이 기업아 나 이거 너희 기업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언제까지 이제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장비 좀 맞춰줘 라고 하면 이 수주가 기록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런 재료가 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보유했다. 독점적 지위라는 이게 뭔 말이에요? 압도적이다. 그렇죠. 압도적이고 얘네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삼성 SK가 가장 먼저 장비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 갑 중에 갑이다. 그리고 하반기 대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설비 투자 본격화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 호남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을 하반기에는 무조건 주가 고점 뚫는다 못 뚫는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확실한 실적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하락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막 무너진 거 보세요. 외국인 막 도망 나가는 거 보세요. 진짜 우리 막 식은땀 흘렸어요. 특히나 그죠? 이제 7월 네. 말에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 그렇죠. 뭐 미국 빅테크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을 겨냥해서 실적 좋아지고 하반기 실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은 결국엔 실적 시즌에는 주가가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차트 최근에 지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쭈두두두두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어딥니까? 장기도 평균선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만큼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이틀, 2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올라왔고 제가 완벽한 매수해야 되는 포지션, 그러니까 패턴 또는 타이밍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움직이는 이 패턴을 포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간단해요. 지금 5일선과 21선이 살짝 사이가 안 좋아요. 살짝 벌어져 있어요. 네. 자, 근데 얘네들 이제 사이 좋게 약간 뽀뽀하려고 딱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네. 뽀뽀 좋아하시나요? 네. 알겠어요. 자, 어쨌든 5일선, 21선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는 골든 크로스로 해석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이미 매수세는 다 유입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니들은 실적이 좋을 거니까 어차피 올라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 믿고 살게. 이미 이 121선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어차피 너희 많이 싸졌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수급 쌓아갈게. 이때부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차트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일 건데 그 구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왔다 왕 선생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일부 종목을 일단은 공개를 했는데 이 일부 종목을 어떤 종목이냐? 2부 종목은 더 대박인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부 종목과 2부 종목 관련해서 나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갑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어서일까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5%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더 주목해 볼 건 2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 1분기 수주 계약건인데요. 이 장비 계약건이 1,163억 원으로 무려 36%나 많은 신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의 히든 종목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향후 대응 전략을 한 번에 담아놓은 무료 리포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샵 3989번으로 왕선생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리포트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만나보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반도체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종목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화면을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반도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뭐 장비도 다루기도 하지만 장비보다는 부품 쪽에 좀 많이 비중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냥 부품이 아니라 검사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HBM이 많이 팔릴수록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HBM 미친 듯이 사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의 HBM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얘네들의 부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 검사 소켓 관련돼서 이제 리노공업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기업은 정말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일부 종목에서도 결국엔 삼성이나 SK 마이크론이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HBM이나 DRAM 쪽에서 효과를 받고 있고요. 테스트 소켓 뭐라고요? 테스트 소켓 잘 기억해 주세요. 테스트 소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쪽에서는 HBM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오케이 안 하면 HBM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됩니다. 아,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이거 괜찮네, 이거 판매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야지만 판매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기업이 이거 조금 문제 있는데 하면 바로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HBM의 가장 최종적인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스트 보드부터 시작해서 검사 장비,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합격을 해줘야지만 참 잘했어요 마크를 딱 찍어줘야지만 출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소모품, 결국엔 검사 한 번 했을 때마다 이것도 바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검사할 때마다 교체, 한 번 검사할 때마다 교체. 그러니까 이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엔 돈을 얘네들은 번다. 그렇죠.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안정적인 실적으로 이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데, 자, 일단 차트 보면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하락장도 없었나? 와, 진짜요? 왜 코스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무너졌는데, 그죠? 네, 그쵸. 근데 얘네들도 무너지면서 외국인들 자금 나가고 환율 막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았는데 얘네들 차트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얘네들의 핵심 포인트부터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D램과 HBM의 분량을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찾아낸다. 빛의 속도로 찾아서 걸러내고 최첨단 테스트 소켓 및 보드를 만드는 최종 수문장 기업이다. 이 수문장이 뭡니까? 마지막 최후죠. 최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뚫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희들은 시장에 나가면 안 돼. 너희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걸러주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장비는 일단 한 번 수주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얘는 해당 기업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장비를 한번 수주해주고 약간 유지보수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고장 나면 또 AS 해주고, 그죠? 그런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겠지만 얘네들은 장비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 소모품을 다루는 게 정말 핵심인 거예요. 네. 실적표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실적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차후에 우리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우리 이제 리포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한눈에 우와,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근데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 기업을
매수하고 싶었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수 타이밍을 제가 한번 잡아드리고 어떤 일정 우리가 기대 수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갈았어야 되는 소모품 폭발적인 매출 기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 증가로 인한 실적이 대폭 상승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올해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던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 실적은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까지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때요? 모멘텀을 충분히 우리가 다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락장에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단은 방패 같은 종목입니다. 자, 하락장에도 실적으로 주가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안전지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차트 어떤가 한번 보자. 차트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뭐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차트 보세요. 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상승 중인 종목, 추세가 상승 추세로 올라탄 종목 매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죠. 왜 안 하냐면요. 일단은 저는 매매 자체가 약간 조금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시장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신당했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 믿고 투자했지만 주식시장이 나에게 하는 건 뭐예요? 주는 건 뭐예요? 계좌를 박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바닥 구간에 역배열로 지금 현재 패턴은 뭐예요? 이동평균선 무지개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이거는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상승할 때 나오는 패턴이 이 배열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는 패턴.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닥 구간이 되겠죠. 자, 체크를 좀 해드리면 이런 바닥 구간이 이제 무슨 구간이에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매수하려고 덤벼드는 자리예요. 네. 자, 그래서 높은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저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 높게 상승 중인 자리에서 공략을 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또 무슨 자리가 나옵니까? 바로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위 상단의 고점을 넘겼을 때의 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빠르게 또 들어옵니다. 그럼 돌파성 매매로 봤을 때 여기 위 상단의 고점과 고점 그리고 오늘장이 만들어준 이 캔들의 오늘 종가 자리 있죠. 이 구간이 넘기는 자리, 그래서 추가적으로 밀어올리는 캔들이 나왔을 때부터는 강력한 매수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바닥 자리에서 잡는 그 패턴이 있고 위 상단에서 잡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위 상단에서 잡는 이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래 상투에서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시죠? 상투에서 잡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상투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우리 이제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종목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설명도 설명이지만 우리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혜택들이 또 있느냐? 결국에는 제가 시장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솔직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10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점심시간에 잠깐 이제 주식 좀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퇴근하고 나서 주식장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퇴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편한 시간대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이게 뭐냐? 결국엔 차트예요. 제가 방금도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우리가 승률이 높아진다. 또는 이 종목은 핵심적인 종목이고 실적이 좋은데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진입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 이런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저의 그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방송을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도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올해 초 1월부터 야, 이거 흥구석유 이거 차트가 좀 약간 이상한데 얘 좀 보라.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 얘네들 어차피 전쟁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전쟁이 났을 때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면 우리는 이게 투자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뉴스 속보로 누군가가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초급등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한가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나올 것이다. 근데 상한가가 벌써 몇 번이죠? 2번 이상 나왔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맥점을 잡아야 돼요. 이 종목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투자 노하우고 투자 기술이고 그리고 투자 재료입니다. 그럼 모멘텀들을 제가 잘 체크해 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차트 교육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차트를 아직도 안 보시거나 주식 투자하신 지 한 달, 두 달 또는 뭐 길어봐야 한 3개월 되신 분들 이런 차트 보실 수 있으세요? 못 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차트는 이렇게 해서 강력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차트 교육에서 제가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저는 바닥에서 매매한다라고 했죠. 이런 바닥 구간에 더블 바텀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종목 다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인데 이렇게 매매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역배열이죠. 이렇게 이동평균선 쭉 내려와요. 바닥을 다져요. 결국에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분명히 포착된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매매만 해도요. 수십 %, 기대 수익률은 100% 이상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드려요. 예, 절대 비용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아주 섬세하게 교육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일정들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일정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터 뭐 이러한 리포트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우리 방송 참여하시면 이런 혜택들 계속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도체 종목부터 증시 캘린더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왕선생 세 글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